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인디고 출판. 12. 엄숙한 맹세와 약속.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서야 마릴라는 꽃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해명을 듣기 위해 앤을 불렀다. 앤, 린드 부인 말로는 내가 지난 일요일에 장미와 미나리아 제비를 얹은 우스꽝스런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갔다더구나. 도대체 그렇게 제멋대로 굴어 어쩔 셈이니? 정말 볼만했겠구나. 앤이 입을 열었다. 네, 저도 분홍과 노랑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모자에다 꽃을 다는 건 우스꽝스런 짓이야.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아이로구나. 옷에는 꽃을 꽂으면서 모자에 꽃을 달면 왜 우스꽝스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에 꽃을 단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뭐가 다른 거죠? 하지만 마릴라는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에 걸려들지 않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지켰다. 그렇게 되묻지 마라, 앤. 아주 멍청한 짓이야. 잔꾀로 날 어떻게 해볼 생각은 버려. 내가 그런 꼴로 들어오는 걸 보고 린드 부인은 마루가 꺼져버리는 줄 알았다더라. 꽃을 떼라고 말해주려 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럴 수가 없었다면서. 사람들이 그 일로 쓴소리를 많이 했다더구나. 보나마나 널 그 꼴로 보낸 날 분별 없는 사람이라고 흉을 받겠지.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께서 언제나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장미와 미나리아 제비가 너무 향기롭고 예뻐서 모자에 얹으면 멋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주로 모자에 조화를 꽂으니까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힘들어지시면 어쩌죠? 어쩌면 절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긴 하지만요. 전 아마 폐병에 걸리고 말겠죠. 지금도 이렇게 비쩍 말랐는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고통을 드리는 것보단 그 편이 나을 거예요. 마릴라는 아이를 올리고만 자신이 못마땅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널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난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너한테 알려줄 소식이 있다. 오늘 오후에 다이애나 베리가 집에 돌아왔다는구나. 베리 부인에게 스커트본을 빌리러 갈 참인데 너도 내키면 같이 가서 다이애나를 만나보렴. 애니 볼에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두 손을 잡으며 벌떡 일어섰다. 가장자리를 감추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아주머니, 두려워요.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니 겁이 나요. 다이애나가 절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아마 제 평생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될 거예요. 자, 수선 비우지 말거라. 그리고 제발 장황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러니 이상하게 들려. 다이애나는 널 좋아할 거야.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그 아이 엄마란다. 베리 부인이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다이애나가 아무리 널 좋아해도 소용없으니까. 린드 부인에게 대든 얘기며 미나리아 제비를 두른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간 얘기를 듣는다면 베리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나. 예의 바르고 착하게 굴어야 한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깜짝 놀라게 하지도 말고. 세상에나 얘가 정말로 떨고 있네. 애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잔뜩 굳은 채였다. 애니 급히 모자를 가지러 가며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마음의 친구가 되길 바라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머니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저처럼 흥분이 될 거예요. 앤과 마릴라는 시내를 건너고 비탈진 전나무 숲을 지나 지름길을 따라 언덕 과수원 집으로 갔다. 마릴라가 문을 두드리자
베리 부인이 부엌문을 열고 나왔다. 큰 키에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 단호해 보이는 인매가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베리 부인은 자식들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릴라. 어서 들어오세요. 이 아이가 입양했다는 아이로군요. 베리 부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네, 앤 셜리라고 해요. 마릴라가 소개했다. 끝에 이가 붙어요. 앤은 떨리고 흥분되긴 했지만 중요한 점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쁘게 덧붙였다. 베리 부인은 못 들은 건지 이해를 못한 건지 그저 악수만 청하며 상냥하게 말했다. 잘 지내니? 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신적으로는 무척 뒤죽박죽이지만 몸은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러고는 주위에 다 들릴 만한 소리로 마릴라에게 속삭였다. 저 별로 이상한 말 안 했죠, 아주머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다이애나가 손님이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았다. 다이애나는 엄마처럼 눈과 머리가 검고 뺨이 발그레했으며 아버지를 닮아 표정이 밝고 예쁜 아이였다. 베리 부인이 말했다. 얘가 다이애나란다. 다이애나, 앤을 데리고 정원에 나가 꽃을 보여주렴. 눈 나빠지게 책만 보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아이들이 나가자 베리 부인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저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애아버지까지 부추기니 제가 말릴 방도가 있어야죠. 책 읽는 게 일이랍니다. 친구가 생겨 정말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정원에서는 앤과 다이애나가 서쪽편에 자라는 오래된 전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저녁 노을빛이 가득 비쳐드는 가운데 아름다운 참나리 덤불 너머로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베르신의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했다. 지금처럼 운명과 관계된 중요한 때만 아니라면 언제든 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 같았다. 정원 주위엔 커다란 늙은 버드나무와 키 큰 전나무가 빙 둘러 자랐고 나무 아래엔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었다. 조개 껍질로 깔끔하게 가장자리를 두른 반듯한 흙길이 빨간 리본처럼 정원을 직각으로 나누었고 길 사이로 난 꽃밭에는 오래된 품종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장밋빛 금낭화와 화려한 진홍빛 작약, 향기로운 흰 수선화, 가시가 많고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장미, 분홍과 파랑과 흰색의 메발톱꽃, 연보랏빛 비누풀꽃, 게사철쑥과 흰줄 갈풀과 박하덤불, 보랏빛 난초인 아담과 이브, 수선화, 아기자기하고 줄기가 깃털같이 하얗고 향긋한 클로버무리, 하얀 사양꽃 위로 불타는 창을 던지는 듯한 주홍빛 센트란투스가 한데 어우러졌다. 햇살이 아쉬운 듯 남아 정원을 비추었고 벌들이 윙윙 날아다니고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대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마침내 앤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다이애나, 너 혹시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니? 내 마음의 친구가 될 만큼? 다이애나가 웃었다. 다이애나는 말하기 전에 늘 웃기부터 했다. 다이애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난 내가 초록지붕집에 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무척 즐거울 거야. 이 근처엔 함께 놀 다른 여자아이가 없거든. 여동생은 아직 어리고 말이야. 앤이 간절하게 말했다. 영원히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해주겠니? 다이애나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무라듯 말했다. 어머, 그건 아주 나쁜 거야.
아니야. 난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맹세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 다이애나가 의심쩍은 듯 말했다. 난 한 가지밖에 모르겠는걸. 분명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엄숙하게 약속을 하는 거라고. 다이애나가 안심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좋아. 어떻게 하는 건데? 앤이 엄숙하게 말했다. 일단 손을 잡아야 해. 원래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지만 이 길에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자. 내가 먼저 맹세할게.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친구 나이에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넣어 말해봐. 다이애나가 웃으며 맹세를 했고 맹세를 마치자 또 웃었다. 넌 참 이상한 아이야, 앤. 내가 별나단 소린 들었어. 하지만 난 널 무척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마릴라와 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다이애나가 통나무 다리가 있는 곳까지 배웅해 주었다.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시내에 이르자 두 아이는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몇 번이나 한 후 헤어졌다. 초록지붕집 정원으로 들어서며 마릴라가 물었다. 그래, 다이애나랑은 마음이 잘 통하든? 네, 그럼요. 애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마릴라가 비꼬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마릴라 주모니, 지금 이 순간 전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오늘 밤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릴 거예요. 다이애나와 전 내일 윌리엄 벨 아저씨의 자작나무 숲에서 놀이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장작 창고에 있는 깨진 그릇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다이애나의 생일은 2월에 있고 전 3월에 있어요. 정말 묘한 우연이죠? 다이애나가 책을 빌려준댔어요. 아주 놀랍고 흥미진진한 책이래요. 숲 뒤에 야생나리가 있는 곳도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이애나의 눈은 참 감정이 풍부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눈도 그러면 좋을 텐데. 저한테 개암나무 골짜기의 넬리 노래를 가르쳐 줄 거래요. 방에 걸어놓을 그림도 주고요. 연청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멋진 여인이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아름답대요. 재봉틀 가게에서 선물로 얻은 거래요. 저도 다이애나한테 뭔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키는 다이애나보다 2cm 정도 크지만 몸집은 다이애나가 더 통통해요. 다이애나는 마른 게 우아해 보인다며 자기도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절 위로하려고 한 말 같아요. 이 다음엔 조개 껍질을 주우러 바닷가에도 갈 거예요. 우리는 통나무 다리 아래 있는 샘을 드라이어드 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우아한 이름이죠? 언젠가 그런 이름을 가진 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드라이어드는 아마 숲의 요정이 아닐까 싶어요. 마릴라가 끼어들었다.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다이애나 얘기만 늘어놓을 셈이냐. 아무튼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건 기억해라, 앤. 넌 그렇게 항상 놀 수만은 없단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놀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찬 앤의 마음은 매슈로 인해 최고에 이르렀다. 카모디에 있는 가게에 갔다 이제 막 돌아온 매슈는 쑥스러운 듯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앤에게 건넸다. 내가 초콜릿 과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좀 사왔단다.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나 참 그런 건 이와 위장에 나빠요. 이런 그렇게 울상짓지 마라 얘야. 매슈 아저씨가 이왕 사오셨으니 몇 개는 먹어도 된다. 박하사탕이 몸에 더 좋긴 하다만 말이다. 한꺼번에 다 먹고 배탈이나 나지 않게 하렴. 애니 생기 있게 말했다. 어머, 아니요, 안 그래요. 오늘 밤엔 하나만 먹겠어요, 아주머니. 절반은 다이애나한테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다이애나에게 반을 준다면 나머지 절반은 2배로 더 맛있을 거예요. 다이애나에게 줄 게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요.
애니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저 아인 말이죠. 인색하지 않아 다행이에요. 전 인색한 아이가 제일 싫거든요. 이거야 원. 저 아이가 온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살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없는 집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게 내가 뭐랬니 하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오라버니. 여자가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남자가 그러는 건 더 못 참아요. 어쨌든 솔직히 털어놓자면 오라버니 뜻대로 아이를 데리고 있길 잘했다 싶어요. 저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군요. 하지만 이 일 가지고 계속 놀려댈 생각은 말아요 메시 오라버니. 16. 비극으로 끝난 앤의 초대. 초록지붕집의 10월은 아름다웠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햇빛 같은 황금빛을 띠었고 과수원 뒤편의 단풍나무들은 화려한 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들은 검붉은 색과 청동빛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 두 번째 수확을 마친 들판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애는 색색의 화려한 세상을 마음껏 즐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애니 곱게 물든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춤추듯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9월에서 11월로 그냥 건너뛴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단풍나무 가지 좀 보세요. 감동으로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이걸로 제 방을 꾸밀 거예요. 미적 감각이라곤 길러본 적이 없는 마릴라가 말했다. 지저분하다. 너는 걸핏하면 밖에서 뭘 들고 와 내 방으로 온통 어지럽히는구나 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야. 네, 그리고 꿈도 꾸죠. 예쁜 것들이 있는 방에서는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전 이 가지들을 낡고 파란 단지에 꽂아 제 탁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단 위에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난 오후에 봉사의 모임 때문에 카모디에 갔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돌아올 게다. 매시 오라버니와 제리 저녁 차려주고 지난번처럼 잊지 말고 식탁에 앉기 전에 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라. 애니 미안한 듯 말했다. 그땐 잊어버려서 저도 당황했어요. 오후에 제비꽃 골짜기 이름을 짓느라 다른 생각은 할 틈이 없었거든요. 메시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절 조금도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차를 담그시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께 재미있는 요정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저씨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였어요, 아주머니. 마지막 부분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어냈는데 아저씨는 어디부터가 지어낸 부분인지 감쪽같이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시 오라버니는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저녁을 준비한데도 괜찮다고 하실 게다 앤. 하지만 이번엔 실수가 없어야 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내 정신만 더 빼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만 오후에 다이애나를 불러서 차를 마시며 놀아도 좋단다. 애니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어쩜 마릴라 아주머니 너무 근사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안 그러고서야 그게 제가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손님을 초대한다면 정말 멋지고 어른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손님이 있으니 차 준비를 잊을 염려도 없겠어요. 아, 아주머니, 장미꽃무늬 찻잔을 써도 될까요? 당치 않아 장미꽃 찻잔이라니. 다음엔 또 뭘 바랄 테냐. 목사님이나 봉사의 사람들이 올 때 빼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그러니? 넌 낡은 갈색 찻잔을 쓰도록 해라. 하지만 체리잼이든 노란 항아리는 열어도 된다. 맛이 들 때가 됐으니 먹어도 될 거야. 꽈이 케이크와 쿠키와 생광과자도 먹으렴. 애니 황홀한 듯 스르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제가 식탁 윗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는 모습이 그려져요. 다이애나에게 설탕이 필요한지 묻고 있어요. 다이애나는 물론 설탕을 넣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과일 케이크와 잼을 더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 아주머니,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요. 다이애나가 오면 손님 방으로 데려가 모자를 벗으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다음 응접실에 앉아도 돼요? 아니, 너와 내 손님은 거실이 좋겠다. 하지만 요전날 밤 교회 손님들을 대접하고 남은 딸기 주스가 반 병쯤 있단다.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 위에 있으니 먹고 싶으면 오후에 과자와 함께 마시렴. 매시 오라버니는 감자를 배에 실어주러 가서 아마 차 마시러 늦게 오실 거야. 애는 쏜살같이 골짜기를 내려가 드라이어드 샘을 지나고 가문비 나무길을 올라 언덕 과수원 집에 간 다음 다이애나를 초대했다. 마릴라가 카모디로 떠나자마자 다이애나는 초대받은 사람에게 걸맞게 옷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입고 찾아왔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노크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들었겠지만 지금은 현관에서 한껏 얌전을 빼며 노크를 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입은 앤이 거드름을 피우며 문을 열었다. 두 소녀는 처음 만나기라도 하는 듯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 어색한 행동은 다이애나가 동쪽 방으로 가 모자를 벗어놓고 거실에서 발을 모은 채 10분 동안 앉아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안녕하신가요? 애는 그날 아침 베리 부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과를 따고 있던 걸 보지 못한 것처럼 예의 바르게 물었다. 네, 아주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커스보티 씨가 감자를 가지고 릴리센지에 가신다면서요? 그날 아침 매슈의 마차를 타고 하먼 앤드루스 집까지 갔다 왔던 다이애나가 말했다. 네, 올해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됐거든요. 대게 감자도 그렇게 바랍니다. 저희도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과는 많이 따셨나요? 그럼 아주 많이 땄지. 앤이 점점 빼는 것도 있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우리 과수원에 빨간 사과 따러 가자, 다이애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무에 남아있는 사과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몰라. 과일 케이크와 체리잼도 차랑 같이 먹으래. 하지만 손님한테 뭘 대접할지 미리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리더러 마시러 가는 음료수는 말하지 않을래. 빨간 색깔에 이름이 딸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려줄게. 난 빨간색 음료가 참 좋아. 넌 안 그러니? 다른 색깔보다 2배는 더 맛있거든. 가지가 땅에 늘어질 만큼 사과를 주렁주렁 매단 과수원에서 노는 게 어찌나 재밌던지 어린 소녀들은 그곳에서 오후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 아직 서리를 맞지 않은 초록빛 풀밭 한 구석에 앉아 부드럽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사과를 먹으며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이애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얘기했다. 다이애나는 결국 거티파이와 앉게 되었다며 속상해했다. 거티가 항상 연필로 끽끽 소리를 내서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루비 길리스는 크리크에 사시는 메리조 할머니한테서 받은 마술 조약돌로 사마귀를 없애서 예뻐졌다. 그 조약돌로 사마귀를 문지른 다음 초승달이 뜨는 밤에 왼쪽 어깨너머로 던지면 사마귀가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관 벽에다 누가 찰리 슬론의 이름과 엠 화이트의 이름을 나란히 써놓는 바람에 엠 화이트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샘 볼턴은 수업 시간에 필립스 선생님께 건방지게 말대꾸를 했다가 매를 맞았는데 샘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서 다시는 자기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단다. 매티 앤드루스가 빨간 모자에 파란색 술이 달린 새 옷을 입고 와서 어찌나 젠체하던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다고 했다. 메이미 윌슨의 언니가 남자 문제로 리즈라이트의 언니와 절교하는 바람에 리즈라이트는 이제 메이미 윌슨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들 앤을 무척 그리워하며 다시 학교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는 하지만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다. 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들어가서 딸기 주스를 마시자고 말했다.
애는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을 보았지만 딸기 주스 병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맨 위 선반 저 안쪽에 놓여 있었다. 애는 병을 쟁반에 받쳐 큰 컵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았다. 애니 예의를 차려 말했다. 자,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난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네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이나는 컵 가득 주스를 붓고 빨간 빛을 황홀하게 바라보고는 우아하게 조금씩 마셨다. 정말 맛있는 주스예요, 앤. 딸기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맛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난 나가서 불을 좀 살피고 올게요. 살림을 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안 그래요? 애니 부엌에서 돌아오니 다이애나가 주스를 두 잔째 마시고 있었다. 애니 또 권하자 마다하지도 않고 세 잔째를 마셨다.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걸 보니 딸기 주스가 확실히 맛있긴 한 모양이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마신 것 중 최고야. 린드 아주머니가 아무리 자기 집 주스가 맛있다고 자랑해도 이게 훨씬 나아. 전혀 다른 맛이라고. 애니 맞장구를 쳤다. 나도 마릴라 아주머니의 딸기 주스가 린드 아주머니네 것보다 맛있다고 생각해. 마릴라 아주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야. 나한테도 요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이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야. 요리를 할 땐 상상할 게 별로 없어.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니까. 지난번엔 케이크를 만들면서 밀가루 넣는 걸 깜빡 잊기도 했단다. 너와 내가 나오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천연두에 걸려 위독해지자 사람들이 널 버렸어. 하지만 난 용감하게 내 곁에나마 간호를 해서 널 살려냈지. 그런데 그만 내가 천연두에 걸려 죽고 마는 거야. 난 포플러 나무 아래 묘지에 묻히고 넌 내 무덤가에 장미나무를 심고 내 눈물로 물을 주었단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날의 그 친구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야. 아,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지 몰라, 다이애나. 케이크 재료를 섞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 그러다가 밀가루 넣는 걸 깜빡했고 케이크는 실패가 되어버린 거야. 케이크에 밀가루는 필수 아니겠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무척 언제나 하셨지만 그러실만도 하지. 난 아주머니한테는 골치덩이야. 지난주엔 푸딩 소스 때문에 톡톡히 망신을 당하셨어. 화요일에 점심 식사 때 자두 푸딩을 먹고 푸딩 절반과 소스 한 주전자가 남았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면서 뚜껑을 덮어 찬장 선반 위에 올려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들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수녀가 된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물론 난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 가톨릭 신자라고 상상한 거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녀원에 묻혀 산다고 말이야. 그러다 푸딩 소스에 뚜껑 닫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다음날 아침 생각이 난 나는 찬장으로 뛰어갔어. 아, 다이애나. 푸딩 소스 안에 쥐가 한 마리 빠져있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니? 난 숟가락으로 쥐를 건져내 뜰에 버리고는 숟가락을 3번씩이나 물로 씻었단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유를 짜러 밖에 나가 계셔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돼지에게 그 소스를 줘도 좋을지 물어볼 참이었지. 하지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난 서리의 요정이 되어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들이 원하는 대로 빨갛고 노랗게 물을 들여주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 뭐야. 그래서 또 푸딩 소스 일은 잊어버렸고 아주머니는 사과를 따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지. 그런데 그날 아침 스펜서 베일에서 체스터로스 부부가 집에 오신 거야. 너도 그 멋진 분들 알지? 특히 체스터로스 부인은 정말 멋쟁이시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불러서 들어가니 점심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고 다들 식탁에 앉아 계셨어. 난 아주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굴려고 노력했어. 예쁘진 않아도 숙녀 같다는 인상을 체스터로스 부인에게 주고 싶었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한 손엔 자두 푸딩을 또 한 손엔 따뜻하게 데운 푸딩 소스 단지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어. 다이애나, 그 순간 얼마나 끔찍했는지 넌 모를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어. 마릴라 아주머니, 푸딩 소스는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쥐가 빠져 있었어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하고 말이야. 아, 다이애나, 내가 100살을 산다 해도 그 아찔했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체스터루스 부인이 날 쳐다보는데 너무 부끄러워 마루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완벽한 주부인 부인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쳤겠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긴 했지만 그 순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소스와 푸딩을 도로 가져가시고 딸기잼을 들고 오셨지. 나한테도 먹으라고 하셨지만 난 한 입도 삼킬 수가 없었어. 머리 위에 활활 타는 석탄 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체스터로스 부인이 가신 뒤 마릴라 아주머니는 날 호되게 꾸짖으셨지. 어머, 다이애나, 너 왜 그러니?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는 도로 주저앉았다. 다이애나가 약간 혀가 감기는 소리로 말했다. 나 기분이 아주 나빠. 집에 가야겠어. 앤이 난처해하며 말했다. 어머, 차도 안 마시고 집에 갈 순 없어. 지금 당장 가져올게. 가서 바로 차를 담가 놓을게. 다이애나가 어눌하긴 해도 단호하게 되풀이해 말했다. 나 집에 갈 거야. 앤이 애원했다. 어쨌든 점심은 먹고 가. 과일 케이크랑 체리잼을 가져올게. 그동안 소파에 잠시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어디가 아픈 거니? 나 집에 갈래. 다이애나는 오로지 그 말뿐이었다. 앤의 간청도 소용이 없었다. 앤이 애처롭게 말했다. 차도 안 마시고 집에 가는 손님이 어디 있니? 아, 다이애나, 너 혹시 정말 천연두에 걸린 거 아니니?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널 간호해 줄게. 정말이야.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하지만 차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어디가 안 좋은 거니? 다이애나가 말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러고 보니 다이애나는 정말 비틀비틀 걸었다. 실망한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애나의 모자를 들고 베리시댁 뜰 울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초록지붕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앤은 슬픔에 젖어 남은 딸기 주스를 찬장에 도로 갖다 놓고는 맥없이 매슈와 제리의 차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앤은 초록지붕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 마릴라는 린드부인 집에 앤을 심부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이 눈물바람으로 오솔길을 다시 달려왔다. 앤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소파에 엎드려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당황한 마릴라가 물었다. 이번엔 대체 뭐가 문제니, 앤? 또 린드 부인에게 버릇없이 군 건 아니겠지?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앤 셜리,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당장 똑바로 앉아서 이유를 말해봐라. 몸을 일으킨 앤의 모습은 비극 그 자체였다. 앤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늘 린드 아주머니가 베리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베리 아주머니가 화가 잔뜩 났더래요.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볼성사나운 꼴로 집에 보냈다면서요. 제가 말도 못하게 나쁘고 못된 아이니까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 아주머니, 전 지금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아요. 마릴라가 놀라서 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윽고 말문이 트인 마릴라가 말했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했다고? 앤,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니? 베리 부인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다이애나한테 뭘 줬니? 앤이 흐느꼈다. 딸기 주스밖에 안 줬어요. 전 딸기 주스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다이애나가 큰 컵으로 3잔 가득 마셨다곤 해도요. 아, 마치 토마스 아저씨 같았어요. 하지만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취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가 거실 찬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병이 자신이 3년 전에 직접 담근 포도주라는 걸 이내 알아보았다. 에이벌리에서 마릴라의 포도주 담그는 솜씨는 유명했다. 메리 부인처럼 엄격한 사람들은 마릴라가 술을 담그는 걸 두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말이다. 마릴라는 순간 딸기 주스 병을 앤에게 말해준 거실 찬장이 아니라 지하실에 두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마릴라가 포도주 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웃음을 참느라 절로 얼굴이 실룩거렸다. 앤, 넌 확실히 말썽 피우는 데는 천재로구나. 넌 다이애나에게 딸기 주스 대신 포도주를 줬어. 맛이 다르지 않던? 전 마시지 않았어요.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전 정말 대접을 잘하고 싶었어요. 다이애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다면서 집으로 갔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다이애나가 곤드레만들이었다고 린드 아주머니께 말했대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하다가 몇 시간이나 골아 떨어졌대요. 냄새를 맡아보고서야 술에 취한 걸 아셨다고요. 다이애나는 어제 온종일 심한 두통에 시달렸대요. 베리 아주머니가 단단히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세 잔씩이나 개걸스럽게 마셔댄 다이애나도 벌을 좀 받아야겠구나. 세상에, 큰 컵으로 세 잔이라면 그게 딸기 주스였다고 해도 탈이 났을 게다. 아무튼 포도주를 만든다고 날 고깝게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목사님이 반대하셔서 3년 동안 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저 병은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거였어. 자자, 울지 마라 얘야. 일이 이렇게 돼서 안 되긴 했다만 내 잘못은 아니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걸요. 하늘은 제 편이 아닌가 봐요, 아주머니. 다이나와 절 영원히 갈라놓았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처음 우정의 맹세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굴지 마라 앤.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 베리 부인도 마음이 풀어질 게다. 아마도 내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오늘 저녁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좋겠다. 앤이 한숨을 쉬었다. 화가 잔뜩 난 다이애나 어머니를 대할 용기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훨씬 믿음이 가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주머니 말을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마릴라도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러마.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라, 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마릴라가 언덕 과수원 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생각은 바뀌어 있었다. 앤은 마릴라가 우는 모습을 보자 현관으로 뛰어가 마릴라를 맞았다. 앤이 슬프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겠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절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마릴라가 투덜댔다. 베리 부인도 참. 베리 부인같이 꽉 막힌 여자는 보다 처음이구나. 모두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러고는 내가 만든 포도주를 들먹이며 늘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난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도주는 한 번에 큰 컵으로 세 잔씩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고 똑똑히 말했지.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욕심을 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매로 다스렸을 거라고 말이야. 흥분이 가시지 않는지 마릴라는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영혼을 남겨둔 채 횡하니 부엌으로 가버렸다. 애는 곧바로 모자도 쓰지 않고 어스름이 깔린 쌀쌀한 가을길로 나섰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든 클로버 풀밭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 서편 숲 위에 나지막히 걸린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가문비 나무숲을 올라갔다. 희미한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연 베리 부인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애원하는 듯 간절한 눈으로 문간에 서 있는 앤을 보았다. 베리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베리 부인은 편견이 심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사람인데다 화가 나면 쌀쌀 맞고 무뚝뚝해지는 게 여간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었다. 정말로 베리 부인은 앤이 순전히 고의로 못된 마음을 먹고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그런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했다가 혹시라도 물들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베리 부인이 딱딱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앤이 두 손을 맞잡았다. 아,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만약 아주머니가 불쌍한 고아인데 친절한 분들이 입양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딸기 주스라고 찰석같이 믿었다고요. 아, 제발 다이애나랑 더 이상 놀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러시면 제 인생은 고통의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말 거예요. 마음 좋은 린드 부인의 마음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렸던 앤의 말솜씨도 베리 부인에게는 화만 돋을 뿐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앤의 과장된 말과 연극적인 몸짓은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고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베리 부인이 차갑고 잔인하게 말했다. 넌 다이애나한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돌아가서 얌전히 있는 게 좋겠다. 앤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작별 인사를 하게 한 번만 다이애나를 볼 수 없을까요? 앤이 애원했다. 다이애나는 아버지하고 카무디에 가고 없다. 말을 마친 베리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앤은 절망에 빠진 채 초록지붕집으로 돌아왔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를 뵈러 갔다가 심한 모욕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베리 아주머니는 이해심이 없는 분인가 봐요.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다지 기대하진 않아요. 베리 아주머니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하느님도 감당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앤, 그런 말하면 못 써. 버릇없는 앤의 말에 마릴라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매슈에게 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한바탕 크게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슬그머니 다락방으로 가 울다 잠이 든 앤을 바라보는 마릴라의 얼굴에는 여간에선 보기 힘든 부드러움이 배어나왔다. 가여운 것. 마릴라가 눈물로 얼룩진 앤의 얼굴 위로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베개 위로 몸을 굽혀 발그레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18. 생명을 구한 앤. 큰 사건은 작은 일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언뜻 생각하면 캐나다 총리가 정치적 순방 일정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넣기로 한 결정이 초록지방집에 사는 앤의 운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상관이 있었다. 총리가 자신의 충실한 지지자들과 지지자는 아니어도 대연설에 참석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샬럿타운을 찾은 것은 1월이었다. 에이벌리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총리의 편이어서 연설회가 있는 밤에 거의 모든 남자들과 꽤 많은 여자들이 40km나 떨어진 샬럿타운으로 갔다. 레이철 린드 부인도 갔다. 린드 부인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았고 정치적으로 총리와 반대편이긴 했어도 자신이 빠진 정치 모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돌봐줄 남편 토마스와 함께 길을 나섰고 마릴라 커스버트도 함께 갔다. 내심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던 마릴라는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돌아오겠다며 앤과 매슈를 집에 남겨두고 서둘러 따라 나섰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이 연설회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동안 초록지붕지 부엌에는 앤과 매슈 두 사람이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구식 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고 유리창에는 하얀 수정 같은 서리가 파르라니 반짝였다. 매슈는 소파에 앉아 농민의 지지자라는 잡지를 보며 꾸벅꾸벅 졸았고 애는 그날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새 책이 놓인 괴종식의 선반을 애틋한 눈길로 흘끔거리면서도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식탁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감동적인 내용에 멋진 단어도 많이 나온다며 제인이 자신있게 말했던 터라 애는 책을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랬다간 내일 1등 자리는 길버트 차지가 될 터였다. 애는 시계 선반을 등지고 앉아 책이 없다고 상상하려고 애썼다. 매슈 아저씨, 아저씨도 학교 다닐 때 기하를 배우셨어요? 졸고 있던 매슈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글쎄다. 아니, 안 배웠다. 애니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절 딱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신 적이 없다니 제 심정을 모르시겠죠? 기하는 제 인생에 들인 먹구름이에요. 전 정말이지 기하는 젬병이에요, 매슈 아저씨. 매슈가 달래며 말했다. 글쎄다. 난 모르겠구나. 넌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가모디에 있는 블레어 상점에서 필립 선생님이 네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실력도 몰라보게 늘고 있다고 하셨단다. 몰라보게 늘고 있다고 직접 그러셨어. 소문엔 테디 필립스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별로라고들 하지만 넌 괜찮아 보이더구나. 매슈는 앤을 칭찬하기만 하면 누구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앤이 토달거렸다. 선생님이 기호만 바꾸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명제를 외우고 나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기호를 쓰셔서 몽땅 헷갈려 버리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은 농업을 배워요. 그래서 길이 왜 붉은색인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린드 아주머니는 어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린드 아주머니는 모든 게 오타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캐나다는 가망이 없으니 유권자들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나라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면서요. 아저씨는 어느 쪽에 투표하실 거예요? 보수당. 매슈가 곧바로 대답했다. 보수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매슈에겐 일종의 신원과도 같았다.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보수당 편이에요. 아저씨가 보수당이라니 기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유당을 지지하는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필립스 선생님도 아마 자유당일 거예요. 프레시 앤드루스의 아버지가 그쪽이거든요. 루비 길리스가 그러는데 남자가 구혼할 때는 종교는 어머니 쪽을, 정치는 아버지 쪽을 따라야 한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저씨. 글쎄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도 구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다. 아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평생 그런 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매슈가 대꾸했다. 애는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겼다.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저씨? 루비 길리스는 어른이 되면 멋진 남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해 자기한테 홀딱 빠지게 할 거래요. 하지만 그건 너무 문란한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착실한 남자 한 명이 좋겠어요. 루비 길리스는 큰언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라면 훤해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길리스 시댁 딸들은 옛날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시집을 잘 갔대요. 필립스 선생님은 거의 매일 저녁 프레시 앤드루스를 만나러 가요. 공부를 봐주러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랜더 슬런도 퀸스 아카데미에 가려고 공부 중인걸요? 프리시보다 머리가 더 나쁜 미랜더가 훨씬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필립스 선생님은 미랜더한테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매슈 아저씨. 매슈도 앤의 말에 동의했다. 그렇지. 나도 전부 이해하긴 힘들더구나. 아무튼 전 공부를 마쳐야 해요.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제인이 빌려준 새 책은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아저씨. 선반을 등지고 앉았는데도 선반 위에 놓인 책이 똑똑히 보여요. 제인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전 사람들을 울리는 책이 좋아요. 하지만 저 책을 잼이 든 거실 찬장에 넣고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아저씨께 드릴게요.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제가 무릎을 꿇고 빈다 해도 저한테 열쇠를 주지 마세요, 아저씨. 유혹을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열쇠가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쉬울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가 젓갈색 사과를 좀 가져올까요, 매시 아저씨? 사과 드시겠어요? 매슈는 젓갈색 사과는 절대 먹지 않지만 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다, 먹어보고 싶구나. 접시에 사과를 가득 담아 신나게 지하실을 올라오던 앤은 얼어붙은 길을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부엌문이 월칵 열리며 숄로 머리를 대강 감싼 다이애나 베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깜짝 놀란 앤이 초와 접시를 놓쳐버렸다. 접시와 초와 사과가 지하실 계단을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고 촛농이 흘렀다. 그리고 이튿날 말을 나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올라오며 불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앤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다이애나? 너희 엄마 화가 드디어 풀린 거야? 다이애나가 파르르 떨며 애원했다. 오, 앤, 빨리 와줘. 미니메이가 너무 아파. 메리조가 그러는데 호두염이래. 엄마 아빠는 멀리 시내에 가셔서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어. 미니메이는 아파 죽을 지경인데 메리조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대. 아, 앤, 난 너무 무서워. 매슈가 아무 말 없이 모자와 코트를 챙겨 들고는 다이애나 곁을 지나 어두운 뜰로 나갔다. 앤이 모자와 재킷을 허겁지겁 걸치며 말했다. 메슈 아저씨는 마차를 타고 카모디의 의사를 부르러 가셨어. 말씀을 안 하셔도 난 알아. 우리 마음이 잘 통해서 아무 말 없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거든. 다이애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카모디에 가도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실 거야. 블레어 선생님은 시내에 가셨고 스페서 선생님도 아마 가셨을 거야. 메리조는 호두염에 걸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게다가 린드 아주머니도 안 계시잖아. 아, 어쩜 좋아, 앤? 앤이 기운을 돋우며 말했다. 울지마, 다이애나. 호두염이라면 내가 잘 알아. 해먼드 아주머니네 집에 쌍둥이가 세 쌍이나 있었다고 했지? 쌍둥이를 세 쌍이나 돌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을 겪기 마련이야. 걔네들도 호두염을 번갈아 가며 앓았거든. 너희 집엔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토근병을 가져올게. 기다려. 자, 이제 가자.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집을 나와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얼어붙은 들판을 숨차게 달렸다. 숲속 지름길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갈 수가 없었다. 애는 미니메이가 진심으로 걱정되면서도 이 상황이 무척 낭만적이며 그 낭만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다시 한번 나누고 있다는 달콤한 기쁨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매섭도록 춥고 맑은 밤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눈에 덮인 언덕만이 은빛으로 빛났다. 커다란 별들이 고요한 들판을 비추었고 가지마다 눈가루를 하얗게 이고 여기저기 시커멓게 서 있는 전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싱싱 소리를 내며 불었다. 애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마음의 친구와 함께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길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3살 배기 미니메이의 상태는 그야말로 심각했다.
열에 들떠 부엌 소파에 누워있는 미니메이의 골골거리는 숨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크리크에서 온 통통하고 넓은 얼굴의 프랑스 아가씨 메리조는 베리 부인이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고용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정도였다. 앤이 신속하고 솜씨 있게 일을 시작했다. 미니메이는 호두염이 맞아 상태가 아주 안 좋긴 하지만 난 더 나쁜 경우도 봤어. 먼저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해. 세상에 다이애나 주전자에 물이 한 컵 정도밖에 없잖아. 자, 이제 내가 가득 채웠으니까 메리조는 난로에 장작을 좀 넣어줘요. 기분 상하게 할 마음은 없지만 상상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 정도는 미리 해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내가 미니메이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힐 테니 넌 부드러운 천을 찾아봐 다이애나. 난 우선 토근집을 먹여야겠어. 미니메이는 토근집을 거부했지만 쌍둥이를 세 쌍이나 돌본 앤에게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길고 불안한 밤 동안 앤은 몇 번씩이나 토근집을 먹였고 두 아이는 아파하는 미니메이를 정성껏 간호했다. 메리조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불을 지폈고 호디엄 환자 병동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데웠다. 매슈가 의사와 함께 돌아온 시각은 새벽 3시였다. 의사를 데리러 스펜서베일까지 가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이미 넘긴 상태였다. 미니메이는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앤이 설명했다. 너무 절망적이라 포기할 뻔했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해몬드 아주머니네 마지막 쌍둥이들보다 더 아팠거든요. 미니메이가 숨이 막혀 죽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병에 든 토근집을 다 먹였어요. 마지막 집을 먹이며 전 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희망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요.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다이애나와 메리조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전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3분쯤 지나자 미니메이가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더니 곧바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상해 주실 밖에요.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잊고 말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앤을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중에 베리 부부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거스포트 씨 댁에 있는 그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참 영특하더군요. 그 아이가 따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한 다음 손을 썼다면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어린 나이인데도 수완이 있고 침착한 게 아주 기특해요. 저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눈빛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답니다. 애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멋진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숨도 자지 못해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길게 뻗은 하얀 들판을 가로질러 연인의 오솔길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단풍나무 아침이틀 걸으며 애는 매슈에게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아, 매주 아저씨,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죠? 하나님 스스로 즐기시라고 상상해서 만든 세상 같아요. 안 그래요? 저 나무들은 제가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하얀 서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해먼드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3번씩이나 낳은 것도 결국엔 잘된 일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미니메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쌍둥이 때문에 해몬드 아주머니께 짜증 부렸던 게 정말 미안해요. 아, 매주 아저씨 너무 졸려요. 학교에 못 가겠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바보 같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싫어요. 아니, 다른 아이들이 1등을 차지하면 다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힘들면 힘들수록 따라잡았을 때의 만족감도 더 크겠지만요. 그렇죠? 매슈가 앤의 창백한 얼굴과 눈밑의 그림자를 보며 말했다. 글쎄다. 난 너라면 잘 해낼 것 같은데. 그냥 곧장 침대로 가서 푹 자려무나.
다른 일은 내가 다 하마. 애는 매슈의 말에 따라 잠자리에 들었고 오래도록 푹 잠을 잤다. 눈을 뜨니 눈 덮인 하얀 오후가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앤이 잠든 사이 돌아온 마릴라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마릴라를 보고 앤이 소리쳤다. 어머, 총리는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마릴라 아주머니? 글쎄, 외모로 봐선 전혀 총리 같지 않더라. 코가 어찌나 우스꽝스럽단지. 그래도 연설 하나는 잘하더구나. 내가 보수당인 게 자랑스러웠어. 물론 린드 부인이야 자유당이니 총리를 싫어했지만 말이다. 내 점심은 5분 안에 있다, 앤. 찬장에서 자두잼을 꺼내 먹으렴. 배고프겠다. 어젯밤 일은 매슈 오라버니한테 들었단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었구나. 나도 후두염에 걸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어쩌지 못했을 거야. 자, 점심 먹기 전에는 아무 말도 마라. 할 얘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내 얼굴에 쓰여있긴 하다만 잠시만 참아라. 마릴라도 앤에게 할 얘기가 있었지만 바로 말하진 않았다. 앤이 그 말을 들었다가는 너무 흥분해서 식욕이니 점심이니 하는 육체적인 문제는 깡그리 무시해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마릴라는 앤이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오후에 베리 부인이 왔다 가셨다. 널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안 깨우고 그냥 뒀어. 내가 미니메이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포도주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다이애나를 일부러 취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다이애나랑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이다. 다이애나가 어젯밤에 심한 감기에 걸려 밖에 나오지 못한다니 가고 싶거든 저녁에 한번 들르려무나. 이런 앤 셜리 제발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 애는 감격에 겨워 꿈만 같다는 표정을 지었고 얼굴은 타오르는 격정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설거지는 놔두고 말이에요. 돌아와서 할게요.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에 설거지같이 낭만적이지 않은 일에 묶여있을 순 없잖아요. 마릴라가 너그럽게 말했다. 그래 그래 다녀오너라. 앤 셜리 너 제정신이니? 당장 와서 뭘 걸치고 가거라. 차라리 바람한테 소리치는 게 낫지. 모자도 외투도 안 입고 가버렸구먼. 머리카락을 날리며 눈물바람으로 과수원을 달려가는 것 좀 봐. 지독한 감기에나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자줏빛 겨울 땅거미가 질 무렵 애는 눈 덮인 하얀 길을 지나 춤추듯 집으로 돌아왔다. 하얗게 빛나는 들판과 어두운 가문비 나무 골짜기 위로 연한 황금빛과 엷은 장미빛에 어우러진 먼 남서쪽 하늘엔 진주같이 영롱한 저녁별 하나가 아름답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눈 덮인 언덕 사이에서 들려오는 썰매방울 소리가 꼬마 요정의 종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도 앤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보다는 달콤하지 못했다. 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전 완전히 행복해요. 네, 머리털이 빨간데도 그래요. 지금은 빨간 머리 따윈 아무래도 좋아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게 입을 맞추시고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무척 당황했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베리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한 번 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난 일은 망각의 장막으로 덮어버리겠어요. 하고 말이죠. 꽤 품위 있게 말했죠. 그렇지 아주머니? 마치 원수를 은혜로 갚아 베리 아주머니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와 전 행복한 오후를 보냈어요. 다이애나가 카모디에 있는 승모에게 배웠다며 멋진 코바늘 뜨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에이벌리에서는 우리 둘밖에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자며 엄숙하게 맹세했어요. 다이애나가 장미화관이 그려진 예쁜 카드를 줬는데 이런 시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죽음이 아니고는 우릴 갈라놓지 못하리. 그건 사실이에요, 아주머니. 우린 학교에 가면 필립스 선생님께 다시 함께 앉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에요. 거티파이는 미니 앤드루스랑 앉으면 되니까요. 우린 우아하게 차를 마셨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제일 좋은 찻잔을 꺼내셔서 진짜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그 잔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찻잔으로 대접한 건 제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 도넛과 두 종류의 잼을 먹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게 차를 더 마실 건지 물어보시고는 여보, 앤한테 비스킷 좀 건네주실래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이 멋진 일일 거예요, 아주머니. 어른인 것처럼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좋은걸요? 마릴라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구나. 앤이 분명하게 말했다. 아무튼 전 어른이 되면 여자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 하듯 말할 거예요. 거창하게 말해도 절대 웃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차를 마신 다음에 다이애나와 전 사탕을 만들었어요. 다이애나나 저나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어요. 다이애나가 접시에 버터를 바르는 동안 저더러 저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 태워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식히려고 올려놓은 접시 위를 고양이가 지나가는 통에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드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집으로 갈 때가 되자 베리 아주머니는 되도록 자주 놀러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이애나는 창가에 서서 제가 연인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내내 입맞춤을 보내줬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밤엔 기도가 무척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로 특별히 새로운 기도를 생각해야겠어요.